쉽지는 않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웠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번하고 비슷하게 쉬운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함수라는 파트가 어렵게 다가가게 되면 한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지를 갖다 가정하고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확실한 문제들은 맞춰주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번부터 보자. 자, 5번을 갖다 보시게 되면, 일단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죠? 3번 합성했을 때 I가 된다. 그죠? 사이클 3개짜리, 원소 3개짜리 가지고 이제 돈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나머지 거는 이제 뭐 A는 A로 대응돼야 되는 그런 꼴이 돼야 되겠죠? 그죠? A, B, C. 이렇게 대응되는 요런 꼴이거나 아니면은 A가 A로 대응되는 요런 꼴로 전개가 돼야 되겠다. 모두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1은 2로 가겠고 2는 어디로 갈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간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들은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FE가 지금 대응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되겠죠? 5가 이미 사용된 거니까 F 인버스 4는 뭐가 되겠어? 4가 돼야 되겠죠? 그죠? 4는 4로 대응돼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 6번도 한번 볼까요? 6번.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6번하고 7번이 개념 물어보는 문제인데 함수에서 은근 헷갈립니다. 일단 기억 같은 경우 틀렸죠. 5의 7제곱이 아니라 7의 5제곱입니다. 경급수 보게 되면은 1, 2, 3, 4, 5가 각각 7개의 원소씩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니은은 뭐가 되겠어? 1대1 함수 얘기하는 거죠. 1대1 함수 7개의 원소에서 5개 뽑기. 그죠? 그 다음 순서 있게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7P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디귿은 이게 오턴지 뭔지 모르겠는데 1대1 대응 자체가 될 수가 없죠. X에서 Y로 갔을 때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지 1대1 대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대1 함수도 니은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다. 어쨌든 요건 이제 그렇다. 디귿 틀렸어요. 리을은 어떻게 되겠어? 1차이라는 숫자의 조합을 갖다 보시고 그 다음에 3차이라는 숫자의 조합을 갖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 2, 3, 5 대응이 됐는데 F4가 안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F4가 어디로 갈지 7가지 중에 한 개 1대1 대응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없던 그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68가지 아니죠? 7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헷갈립니다. 그죠? 헷갈려요. 그러니까 F가 이런 거야. 1대1 대응이었을 때 각각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질문이거든요.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F가 1대1 대응이고 G가 상수함수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 그지? 당연히 말이 안 돼. 왜냐면 지금 F GX는 여기 상수함수가 될 것이니까 한 개의 숫자가 될 건데 그것이 지금 뭐 1대1 대응이 될 수, F가 1대1 대응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FK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뭐가 되겠어? 그냥 GFX니까 이거 자체가 K가 되는 거니까 이제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냥 니은 질문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G서클 F 요게 지금 1대1 대응이 되면 그죠? FX가 1대1 대응 그 다음 GX도 1대1 대응 요거 갖다 이제 보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1대1 대응이면 얘가 지금 1대1 함수냐라고 물어봤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할 것 같으면 함수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건 어떻게 될까? 일단은 대응 자체가 뭐가 될 거냐면 X에서 Y로의 대응을 F Y에서 X로의 대응을 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잘 봐봐. FX 그러니까 X 하고 Y로 대응될 때 원소의 개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겠지, 그지? 만약에 다르다면 여기에 있었던 놈들이 지금 얘가 하나씩 여기다 대응이 돼줘야 돼.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제 X로 다시 대응이 된다. 원소의 개수 똑같이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 그지? 그때 이제 대응되지 않은 원소가 나와도 G서클 F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하지만 GX는 뭐가 되겠어? GX는 지금 뭐가 될 거냐면 1대1 대응이라고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지? GX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 지금 1대1 대응이면 얘는 지금 1대1 함수다라는 것은 일단 맞긴 맞아요.
1대1 대응은 아니야. 다시. 답이 이게 뭐야? 다시.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1대1 함수는 맞지, 그지? 그런데 1대1 대응은 아니라고. 이게 안 대응된 게 있을 수 있다고. fx가 1, 2, 3이고, y가 1, 2, 3, 4, 5야. 그럼 1, 2, 3이 1, 2, 3이 대응이 돼. 그냥 또 1, 2, 3이 대응이 되게 되면, 그지? 이해되겠지, 그지?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f 함수는 뭐가 되겠어?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틀렸다. 어쨌든 1대1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맞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 다음 또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요것이 1대1 함수라고 했잖아, 그지? 여기 맞다라고 했지, 그지? 그럼 얘도 지금 1대1 함수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둘 다 1대1 함수여야 된다? 그럼 틀린 거지. 틀린 거잖아. 지금 여기서 봐봐. 이게 지금 F, 이게 G란 말이야. F에서 지금 이렇게 합성돼갖고 이렇게 간 게 지금 1대1 대응이 된 거지, 그지? 근데 G 함수는 어떻게 돼? 뭐 1은 1로. 이렇게 됐다라고 4, 5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대응되게 되면 1대1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런 거 보셔야 되겠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그 정의역이나 공역을 어떻게 설정을 해줬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런 것도 보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좀 헷갈려.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디귿은 어떻게 되겠어? G 서클 F가 항등함수면 이것은 역함수냐라고 물어봤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지금 만약에 요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결과물을 갖다 얘기한 거예요. 뭐, 이거 똑같아. 만약에 1을 넣었을 때, 1이 1로 가고, 그죠? F가 지금 2로 간 다음에 2가 1로 가고, 여기 지금 뭐 이렇게 가고, 3이 3으로 갔다라고 쳐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GX가 역함수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 부분. 요것도 대응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게 아니라 X에서 X로 가고 X에서 X로 간다라고 하면 또 맞아. 원소의 개수가 맞으면 맞는데 이거 지금 Y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지?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공역이 지금 X가 아니라 Y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역함수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게 보셔야겠다. 좀 헷갈려.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8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요거 지금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집합의 포함관계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다 같은 경우도 이제 함정 조심해야 돼. 어떤 X에 대해서 이것이다. 얘 부정이 참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냥 그거 자체를 순상화? 라고 3이라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부정이 참이야. 저렇게 이름 불러도 계속 주네. 자,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셔야 되겠고, 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요것이 지금 참이 되는 게 아니라 거짓이 된다 했잖아. 거짓이 되는 거야, 그지?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갖다 해주셔야 돼. 9번 잠깐 보자.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조금 정리해줘야 돼. 자, 이게 포함되지 않는 거고, 요거하고 지금 같은 명제는 뭐가 되겠어? 어리면 P가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요게 지금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가 Q에 포함돼서는 안 되겠고, P차 집합 Q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존재해야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리 P에 포함돼서는 안 되겠고, 그죠? 어리 여집합이 지금 존재해야 되겠다. P의 여집합이 존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P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P조건은 X가 K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Q는 뭐야? 1, 2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 2보다 크다. 어는 뭐야? 2, 3 돼서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야 될 것이니까 마이너스 2와 3, 4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억 조건부터 한번 볼까요? P가 Q에 포함되면 안 된다. 지금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서 잘 봐봐. 둘 중에 이제 하나 결정해야 돼. 이거 시험 나올 거거든?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저번에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얘기했었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그것에 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 다시 P가 Q에 포함되게 만들어버려.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그것을 부정하는 거지. 이해되죠?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따라서 뭐가 될 거냐면 요게 지금 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지고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K 마이너스 3이 그죠?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부정어 갖다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이거 부정어 갖다 해줘야 될 것이니까 이거 부정하게 되면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겠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괜찮지? 또는 봐봐. 선생님 저는 이렇게 두 번 생각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지금 K 플러스 3이 여기 있거나 큰 값 있죠?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가져야 돼. 요거보다 커줘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또 뒤쪽에 있는 끝 있죠? 뒤쪽 끝을 뭐야? K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도 되겠고 여기 일단은 있어야 돼. K 마이너스 3이 일단 2보다는 작아야 돼. 아래 끝이 요거 윗끝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K 마이너스 3이 2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엔드도 봐야 되는데 좀 헷갈리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만약 헷갈린 사람들은 안전빵으로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정리하시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어리 피해 들어가면 안 된다. 어리, 요것이 지금 피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피조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리 여기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아래 끝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아래 끝은 요것보다 지금 바깥에 나와 있어 줘야 되겠고. 그죠? 또는 요렇게 이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어디든 들어가든지 간에 요렇게 들어가도 상관없고 윗끝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뭐다? K 플러스 3. K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고 3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N든지 또는인지를 보셔야 돼. 일단은 이거 지금 봐봐봐. 막 요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얘가 여기 있고 윗끝은 뭐야?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 꼭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야. 이미 여기서 뭐야? 그 외부에 있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요것 또는 요것이라고 보시면 돼. 아래 끝이 얘보다 내려가거나 윗 끝이 얘보다 올라가거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죠. 요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포함되는 경우 있죠, 그죠? 어리 포함돼. 그것을 부정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죠? 헷갈리는 사람들 다시 어리 P에 포함되는 케이스를 보는 거야. 그걸 부정하는 거지.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편한 걸로 결정을 해줘야 돼. 이거 시험 나와. 그냥 포함 관계만 보는 것은 이제 안 나와. 아시겠죠? 그 부정이, 그죠? 돼야 된다. 그러니까 쏙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쏙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걸 물어볼 거야. 아시겠죠? 그걸 갖다 보셔야겠다. 따라 정리하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보다 K 마이너스 3이 작다. 이렇게 들어가서요. 또는 넘어가게 되면 5보다 5가 아니죠. 1보다 K가 크다. 또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지금 정리하시게 되면 이제 저기 동시에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에서는 뭐야?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겠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위쪽으로는 뭐가 되겠어? 1보다 커야 되겠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요즘 상이 큰일 났다. 오늘 피곤한 날이다. 막판 집중력이 제일 좀 중요하다. 그 전까지 어떻게 해왔던지 간에 마지막에 지금 이제 마지막 2주, 1주 남겨두고 그때 정신 상태를 보게 되면 시험을 잘 볼지 못 볼지가 대충 느낌이 와. 내가 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치? 그러면 자기가 시험 못 볼 거를 갖다 이미 아는 거야.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공부가 안 돼.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계속 졸려. 지금 수학 큰일 났는데, 그지? 수학 시간 졸려. 그럼 시험 망치는 거야. 긴장감이 없다는 거거든. 지금 수학이 지금 안정적이지 않잖아. 그 점수를 보고 나서도 긴장감이 안 느껴지는 거잖아. 그럼 시험이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다른 머릿속이 딴 데가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살짝 이제 시험에 가까울수록 살짝의 긴장감과 그리고 자신감이 살짝 붙어. 그리고 공부가 막 집중력이 올라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될지 먼저 생각이 나고, 오늘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학교를 갔을 때 어떤 시간에 자습할지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건 시험을 잘 볼 징조지.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거야. 근데 계속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계속 불안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런 특징이 있어. 어떡하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걸 보시면 알아. 자기 스스로 좀 돌이켜봐. 지금 여유가, 그러니까 진짜 다 해서 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기 싫은 건지 그걸 갖다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곧 2학년 올라가는데 그거 정도는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 자, 10번은 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10번은 뭐 중간중간 넘어가는 것만 볼까요? 이 박스 문제는 하나가 나올 텐데 뭐가 나올지는 너희들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힌트를 주셨을 거야. 프린트나 뭐 이렇게 교과서에서 그거 이제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리수를 이용한 그 증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그리고 뭐 그 서술형 증명이 나오는 학교들은 이 박스 없이 그냥 무엇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런 거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 막판 갈수록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유리수라고 하게 되면, 유리수라고 하면 모분에 뭐라고 할 거 아니겠어? 이렇게 모분에 뭐라고 썼을 때 얘네 두 개가 뭐야? 서로수다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돼. 이게 서로수라는 게 무너지면서 모순이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자, 어쨌든 이런 상태로 둬가지고 양변에다 뭘 곱했냐면 C제곱을 곱한 거예요. C제곱을 갖다 곱해갖고 이렇게 남겨주고 3C제곱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넘어갈 건데 지금 뭐가 되는 거야? C를 갖다가 KA라고 했어. A와 B는 서로소. 여기 얘기한 거야. A와 B는 서로소인데 요것이 지금 정수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겠어? 정수가 되기 때문에 요 C제곱하고 A제곱이 지금 배수 관계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C는 A의 배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약분돼야 된다고. 이해되겠죠? 그렇게 표현을 갖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따라서 C에다가 KA를 갖다 집어넣으시고 정리해 주게 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고, D 넘어가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고, 여기가 지금 3C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봐봐, 여기서 요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3의 배수라는 뜻이야. 3의 배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합한 게 3의 배수가 되려면 둘 다 3의 배수가 돼야 돼. 하나라도 3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했을 때 3의 더한 값이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 1이 남는 숫자를 제곱하게 되면 1이 남고요. 2가 남는 숫자를 다 제곱하게 되면 또 4가 돼서 1이 남아요. 다시 봐. 3K 플러스 1을 제곱해봐. 3K 플러스 1을 갖다 제곱해보라고. 그러면 3으로 묶였을 때, 3의 배수했을 때 얼마 남는지를 갖다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냥 머릿속으로. 얼마가 남아, 둘 다. 1이 남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죠? 따라서 이게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를 두 개를 더했다면 얘는 2가 남아야 되는 거지. 3의 배수가 됐기 때문에 둘 다 3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따라서 요거 둘 다 3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이제 보시게 되면, 따라서 요게 지금 3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S하고 나머지라고 설정한 거 있지, 그지? 여기서 나머지라고 설정한 요게 지금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1번. 요거 좀 출제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요거 맞췄으면 딱 기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요, F서클 FX. 이게 지금 다른 시험지, 저번까지 풀어왔던 시험지처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원하는 문제는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죠? 요것도 그래프까지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후반부, 무리함수, 유리함수에다가 포인트를 좀 두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요거 실기능 횟수가 3개가 되려면 어떻게 줘야 돼? 요게 지금 FX 합성한 거 써보게 되면 요거 제곱 플러스 K가 M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야? 여기가 지금 3,k가 될 것이거든. 이해되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미안. 다시 할게요. 이럴 때 fx. 그러니까 m 된다라고 했는데, 그죠? 그죠? 요 값이 지금 fx가 m 되는 값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라고 쳐보자. 일단 적어도 두 개가 있어야 될 거거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x 값이 3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y는 알파라는 선, y는 베타라는 선을 갖다 그렸을 때 교점이 총 몇 개? 3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y는 알파, y는 베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교점 요것이 바로 실제의 총 실근의 개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거 알파, 요거 갖다 베타라고 하게 되면 요거 알파 값이 뭐가 돼야 되겠다? K 값이 돼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돼. 따라서 정리하시게 되면 fx가 K가 되는 게 하나의 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K 값이 그래서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K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 따라서 fx가 k가 된 요 값이 있지 그지? 요걸 갖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겠다. 맞나? 잠시만 지금 우리가 뭘 m의 최소값이구나. k가 a에서의 m의 최소값이 b를 가질 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요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f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요게 지금 하나가 K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가자.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죠? 아까 알파가 K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K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요게 지금 K가 됐을 때니까 FK가 뭐가 됐을 때 M이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얘가 지금 K가 됐을 때를 찾아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보셔야 돼. M은. 다시. fx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x값이 3개가 될 것인데 그 알파 베타 중에 하나는 k가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요 fx가 k가 됐을 때 그지? fk가 m이 되게 되는 요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 따라서 fk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 아까 우리 fx식에다 k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fx식에다 k 집어넣게 되면 k-3의 제곱 플러스 k가 바로 m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m의 최소값을 갖다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x에다 k 집어넣은 거 전개해서 정리하시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5k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언제 m값이 최소값 같는지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k 마이너스 2분의 5에 제곱해 주시고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9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36에서 25 빼면 얼마야? 11인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되겠죠? 그래서 K값이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최소값 4분의 11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11이요? 4, 9, 36. 36에서 25 빼면 얼마야? 9.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것도 살짝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또 갑니다. 12번 할 수 있을까? 12번 조심해야 될 게, 봐봐. 12번. 이것도 은근 헷갈린다? 은근 헷갈려. 지금 P하고 Q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는데, P의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문제 보시게 되면, X의 범위가 이것일 때 Y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Q도 지금 Y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P에다가, X에다가, A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A 플러스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겠어? 그 Y값의 범위가 B 플러스 2분의 3, B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될까요? 다시. 뭐라고? 여기 지금 얘를 갖다 fx라고 하게 되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2분의 1이고, A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 아니겠어? 그죠? 따라서 F, A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F, fx에, 요거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의 fx의 범위 있죠? y값의 범위. 요것의 범위가 지금, 요렇게 돼야 된다. 즉, 뭐야? y값의 범위가 b 플러스 2분의 3하고, b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보셔야 돼.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잘 봐. 지금 fx를 한번 보게 되면 꼭지점 이렇게 들어가고 몇 컴마 몇이야? 1 컴마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그런데 이거 한번 봐봐. x 값의 차이가 얘하고 얘의 차이가 얼마야? 1 차이 나는 거 보여? 그죠? 1 차이 나는 숫자를 두 개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얼마 차이 나야 된다는 얘기야? 3 차이 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x 값의 차이가 1 차이 나는 숫자 두 개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야? 3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보는 거지. 그걸 갖다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갖다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면 좋겠죠? 여기가 지금 1 차이 나도록 가는 거야. 여기를 갖다 t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갖다가 t 플러스 1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런데 ft하고 ft 플러스 1이 얼마 차이가 난다고? 3 차이가 나면 된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 물론 여기서 t를 갖다가 뭐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이? a-2분의 1이라고 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을 a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t값 구해주시고 거기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따라서 ft 플러스 1은 여기다 어디있어? fx 여기다가 여기다 t 플러스 1을 갖다 집어넣어보는 거야. x에다가 t 플러스 1 집어넣게 되면요. t제곱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ft는 계산하시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이렇게 될 것인데 두 개를 어떻게 해줘? 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뺀 게 얼마 된다고? 3되는 t값을 갖다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계산하시게 되면 쇽쇽 없어지겠고 2t 마이너스 1이 3되는 값 찾아내려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는가? t가 2일 때 지금 뭐가 돼? a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지? 그것이 지금 2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다. a 값이 2분의 5일 때 이렇게 되는 것이 이해되죠? 그때 이제 b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b 값은 2분의 9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요 두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두 문제 한번 볼게요. 13번 갑니다. 13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오답률이 굉장히 올라갔을 거야. 우리가 이제 그나마 어려운 문제로 준비했던 게 뭐야? a 플러스 2c가 아니라 a 플러스 c 분의 b 플러스 d 요 정도는 풀었었지. 많이 풀었었지. 그죠? a, d하고 c, d 그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사이에 뭐다?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 요건 많이 풀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살짝 난이도를 올려버렸더니 우리가 풀기 좀 힘든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요 계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이것도 시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일단 a, b하고 c, d가 살고 있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할까? 잘 봐. 1, 2 여기 지금 1, 2 잡아주시고요. 무리함수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 지금 a, b하고 그 다음에 c, d가 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물론 우리의 관찰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 얼마야? 10,5.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를 갖다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런 번거는 본 적이 있단 말이야.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a, b하고 누구?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맞지, 그지? 요거 사이에 기울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갖다 보통 했었지. 그래서 얘를 갖다 원점 대칭을 갖다 시켜줘갖고 갔었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지금 c, d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쪽인데 우리는 찾아야 될 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아니라, 그죠? EC, ED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점 뭐야?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D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식으로 풀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점 대칭하고, 그 다음에 2배 한 거예요. 그래프를 갖다 2배를 한 거야. X쪽으로도 Y쪽으로도. 예를 들어 봐봐. 여기 1, 2가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가는 거야. 시작점이. 다시 보세요. 여기 C, D가 있었어. C, D가 있었는데 얘가 뭐야? 원점 대칭하면서 2배만큼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그렇게 가줘야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D가 된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이것도 무리함수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C, D가 옮겨가는 점들을 갖다 보게 됐을 때 이게 다 원점 대칭하고 나서 2배로 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대응되는 점들을 보게 되면 항상 어디를 갖다 지나갈 거냐면 원점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일단 최소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방 구해. 왜냐면 저기 끝에 있는 거 있지, 그지? 요거를 봐봐. 10,5를 원점 대칭한 다음에 2배 해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그죠? 그렇게 될 거야.
요거 연결했을 때가 최소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이해되겠죠? 최소 기울기는 따라서 뭐가 되겠어? 얘 빼 30분의 15에서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고. 최대 기울기는 뭐가 되겠지? 근데 여기에 있는 접선을 갖다 갈 거 아니겠어? 근데 그때 여기서 또 2배 되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가 지금 C,D라고 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D가 될 것인데, 그지? 요것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고 2배 간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잡아주고 요것도 잡아줘서 접할 때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접할 때 있지, 그지? 원점 지나면서 얘한테 접할 때 그때 기울기를 찾아주게 되면 게임 끝이야. 이걸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봐봐. 만약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원점 대칭한 다음에 여기서 갈 거 아니겠어? 여기서 지금 접했을 때가 기울기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얘 잡아주고 얘 잡았는데 동시에 접하는 게 아니라 요것이 지금 어디에 대칭인가 보시고 원점 지나면서 얘한테 접하는, 그지? Y는 MX 있잖아, 그지?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접할 때 요것만 찾아주시면 된단 말이야. 그때가 바로 기울기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 접할 때 상황 갖다 보게 되면 Y는 MX하고 저기 루트 X-1 플러스 2 Y는 MX, 요것이 지금 접할 때를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판별식으로 갈 거야. 접할 때니까 정리하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M 이렇게 플러스 5가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 보시게 되면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 트렌드 좀 봐줘. 마이너스 4AC 이것이 0될 때 찾으시면 되겠다. 계산하게 되면 16m제곱이니까 4m제곱 8m제곱 4m제곱 8m 플러스 1인가? 이렇게 16m제곱 되겠죠? 근해공 써야 되겠네요. 따라서 근해공 쓰시게 되면 m값은 4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루트 16 마이너스 ac 이렇게. 따라서 m값이 4분의 4 풀마, 여기서 지금 20이니까 2루트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까지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양수값이니까 뭐가 돼? 플러스 값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가 최대값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지, 그지? 그렇게 해서 어머니하시면 되겠다. 자, 이거 자주 나오니까, 그죠? 이거 맞췄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울기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원점 대칭 정도까지 준비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뒤쪽도 한번 볼게요. 14번 볼게요. 14번도 지금 그냥 막 계산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요. 포인트만 좀 알려드릴게요. 포인트만. 일단,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유리함수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저 어려운 문제가 다 유리무리함수거든, 그지?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준비 작업이 좀 덜 돼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점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리무리함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돼.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 앞에 있는 그래프는 0,0이 대칭점이고 뒤에 있는 거 3,-3이 대칭점입니다. 그죠? 요 그래프를 좀 잘 이용하는 게 선생님이 봤을 때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자, 보세요. 대칭점만 한번 볼 것 같으면 점근선의 교점 얘기하는 겁니다. 요 0,0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놈의 그 점근선의 교점은 뭐냐면 3,-3 그죠? 3,-3 여기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음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게 보였을 거야. 그러니까 식으로만 가면 안 된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요게 지금 y는 마이너스 x 있지, 그지? 이해돼? 요것에 대해서 노란 색깔 그래프도 그냥 파란 색깔 그래프도 대칭이겠지. 왜냐면 여기 지금 3,-3도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겠고, 맞지? 그 다음 요것도 0,0도 지금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발생되는 교점 있잖아. 근데 여기 교점. 이 교점을 갖다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이해될까? 대칭이면서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중점이 지금 여기 딱 떨어지는, 그죠? 기울기가 요 점을 갖다 지나면서 기울기가 기울기가 1인 그런 꼴의 직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갖다 알파라고 하고 여기 갖다 베타라고 했어. 여기서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물론 두 개 교점을 잡기 위해서 너희들이 x분의 3하고 x-3분의 4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언제 같아지지 않은 건 이제 계산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양변 x 곱하기 x-3을 곱하자. 여기도 마이너스 3 x 곱하기 x-3을 갖다 곱하자. 이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볼 것 같으면 얼마니 이거? 요거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9x 니까 3x 제곱에 뿅뿅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요게 x값이 얘네들이거든 지금.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될 거? 3분의 2가 될 것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가 될 거?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해 공식 써야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 안 돼. 이해되지? 그래서 이 식이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아까 봤지만 여기 위에 올라간다는 거 알게 되면 알파하고 베타 있잖아, 그지? 요거 더해서 더한 값이 요거잖아. 그럼 그 가운데는 뭐라고 써있겠어? 3분의 1이라고 적혀있겠지. 그지? 요거 2로 나눈 거. 알파 베타의 평균가. 그 다음 요 직선 위에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바로 교점의 좌표가 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되겠어? 요걸 갖다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해되겠지, 그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처리해서 K값을 구할 수 있겠다. 자, 어떻게 된다고? 기울기가 1이고,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을 갖다 지날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 지금 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이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교점의 Y좌표의 합. 여기 어떻게 됩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의 Y좌표의 합은 뭐가 돼? 요거의 2배가 되겠죠. 여기 중점이니까. 그거까지 괜찮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 이때는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의 넓이를 갖다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원점이 여기고요. 요 교점을 갖다 지나는 원의 넓이를 갖다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 구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때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요거 근해 공식 써가지고 요거 한 다음에 아마 뭐 좌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좌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원점에서 거기까지 거리 해주셔갖고 원의 넓이를 계산하셔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걸 노리는 건가? 지금 원에 지금 0,0이 있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 아마 K 값이 얼마나 나오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지? 아니 3분의 2. 0,0이니까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 직선하고 요거하고 교점하고 똑같이 나올 거거든? 별 수 없네. 계산하셔야겠네. 계산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서 그냥 루트 2 곱한 걸로 처리하시든지 그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좌표를 그냥 구해가지고 계산은 상관없어. 그래서 넓이를 확인하셔야 되겠다. 간단하진 않다. 자, 15번은 풀이 한번 참고하시고요. 곱하기 짝수라고 했으니까 그거 다 찾아주셔야 되겠고, 나 조건에도 힌트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M에다 1, 2, 3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가요. 16번 요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16번은 잘 나옵니다. 옛날 문제거든요. 그런데 많이 바꿨어요. 이따가 시간 되면 무리함수 할 때 이 문제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자, 두 가지 문제를 짬뽕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x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여기까지 한 문제죠. 다시 보세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a 값을 일단 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a 값은 여기 이제 앞쪽에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뭐가 될 거냐면, 이 꼭지점 하지 말라라고 했었거든. 그게 뭐냐면 지금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고, 여기 축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인데, 거기 지금 뭐야?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x값도 a보다 커야 되겠고, 나오는 y값도 a보다 커야 되겠고, 어딜 지난다? a,a를 갖다 지나줘야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x의 범위와 y의 범위가 똑같아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안 돼? a,a를 갖다 지나줘야 돼. 따라서 얘가 a,a를 지난다. 다 왔어. 축이 마이너스 A라고. 어? 축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 값을 갖다 구해달라고 하게 되면 3A 제곱이 A가 될 것이기 때문에 A가 0이거나 또는 뭐야?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A가 0일 때 한번 볼까요? A가 0이라면, 첫 번째, A가 0이라면. 자, A가 0이라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A가 0이라면 fx가 어떻게 되겠어? 그림 잘 봐야 돼.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알아야 돼. 그거 보고 나서 자. 자, A가 0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0보다 클 때하고 0보다 작을 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역함수하고 둘 다 그려볼게. 원리함수 이렇게. 맞아? 역함수 어떻게? 이렇게. 이해되겠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봐봐. 자, f 인버스 x. 역함수가 크면, 원리함수가 작으면 작은 함수, 그지? fx를 갖다 그려주고, 역함수가 작으면 역함수 그래프를 가주세요. 이런 거예요. 크기가 이제 누가 큰지가 바뀐다는 얘기지. 그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위에 있는 그래프가, 그지?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바뀌는 그 지점을 교점이라고 얘기한다고. 이 교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작은 그래프를 가져가 주세요. 이런 얘기야. 자, 이쪽에서 작은 그래프는 뭐야? fx. 아래 깔린 거야. 여기서는 지금 뭐야?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그래프를 보셔야 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gx의 그래프야.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뭘 갖다 그릴 거야? 기울기 1인직선을 갖다 그리는 거지. 그랬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오는지 살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쳐봐요. 이게 이렇게 K가 0 되면 교점 2개 나오겠지? 거기서 살짝 내려와. 그럼 교점 몇 개 나와? 3개. 이해되겠지? 그럼 언제 교점이 또 2번 나오겠어? 요때도 나오겠지만 여기 뭐 할 때? 접할 때.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접할 때. 접할 때 교점이 2개 나오겠죠. 이해되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K가 가장 내려간, 교점이 2개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내려갔을 때 모양. 요거 얘기하는 거죠. 누구하고 접할 때야? X제곱하고 접할 때. X제곱하고 X 플러스 K가 접할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때 K 값이 얼마인지를 갖다 보시면 되겠다. 판별식 0 돼야 되겠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0 될 것이 K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괜찮지? 자, 두 번째 A가 3분의 1일 때 한번 볼까요? 3분의 1일 때. 자, 3분의 1일 때 fx는 뭐가 되겠어? x제곱 3분의 2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프 살짝 그려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여기 0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것이거든. 괜찮죠? 그러면 지금 A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y는 x하고의 교점을 한번 살펴볼까? 그죠? y는 x하고 교점 한번 살펴볼게. y는 x하고 교점을 살펴볼 것 같으면, 왜냐면 역함수하고 만날 때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y는 x하고 교점 찾을 거야.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 계산하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 맞지? 그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가 여기하고 3분의 1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잘 봐. fx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게 되면 요렇게 그래프가 나가고요. 거기다 y는 x라는 직선 이렇게 들어갈 건데, a가 3분의 1이라고 한 건 뭐냐면 여기 3분의 1인데 이 함수 자체가 어디서부터 정의가 됐냐면 3분의 1부터 정의가 됐잖아. 자, 이봐, 맨 처음에 출발할 때 3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은 곳만 그래프를 갖다 보기로 했지. 이해되지, 그지? 그렇게 되는 곳이 여기하고 여기가 있었는데 여기를 갖다 찾은 거야 지금. 그럼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여기 fx 그래프가 된다라고 한다면 f 인버스 x 그래프는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작은 함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냥 계속 누가 작아? f 인버스 x가 작은 거야. 이해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랬을 때 기울기 1인직선 있잖아. 1인직선을 갖다 보게 되면 요것이 지금 y는 x인데 그 다음에 1인직선들은 뭐가 되겠어? 교점에서 하나씩밖에 안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요때는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 이해되겠지? 그치? 그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돼. 원래 문제를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죠? 19번 잠깐만. 19번 그냥 그림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19번. 일단 18번도 맞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집 전체 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19번도 이제 오늘의 주제긴 한데요.
1,1을 지나는 직선과 1,1을 지나는 무리함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보세요. 1,1이 주어지죠. 1,1이 주어졌을 때 요거 fx를 다시 한번 분석할 것 같으면 a로 묶어낸 x-1 플러스 그죠? 마이너스 b로 묶어낸 x-1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1,1을 지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보다 작았을 때 1보다 작았을 땐 직선이고 1보다 컸을 때는 그죠? 아래로 내려가는 무리함수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건 지금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역함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돼야 돼? 이게 그죠? 요렇게 오고 맞지? 그 다음에 요렇게라는 그래프가 돼줘야, 그래야 우리가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직선에 대해서 역함수 그리면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 다음 얘에 대해서 또 역함수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랬을 때 교점이 3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역함수하고 교점은 y는 x 위에 있는 교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점이 이제 3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여기에 x좌표가 여기에 뭐가 된다? y좌표,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그 다음 요것의 반대쪽에는 뭐가 되겠어? 2,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보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그래프 봐봐. 요 그래프, 요 무리함수. 그죠? 요 무리함수는 어디 지나? 1,1과 요거 지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직선은 또 어디를 갖다 지나? 직선은 요 놈하고 요 놈을 갖다 지나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냥 그래서 여기 주어진 문자에 A 값하고 B 값을 구할 수 있다. 괜찮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